안녕하세요. 중국어로 가는 한문의 저자 김동재입니다. 이번 강의는 143강이고요. 침뱉다 부에서 파생된 글자 6자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5강에서 침뱉다 부자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가 설명드리기를 서 있는 사람의 입이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위쪽에 보면 서달 입자가 들어가 있죠. 아래쪽에는 입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서 있는 사람의 입, 서 있는 사람의 입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침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침뱉다 부인데요. 이 글자는 침이 사람 몸에서 떨어져 나오죠? 그래서 뭔가에서 이렇게 파생되어 나오는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글자는 나누다 부입니다. 두 번째 글자도 나누다 부입니다. 뭐가 이상하죠? 이 두 개의 차이는 칼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일단 우리가 4강에서 언덕부를 배운 적이 있죠. 언덕은 어떤 것의 경계선 또는 방해, 힘들다, 큰 산 자체가 크기 때문에 반대편이 안 보이죠. 감추다, 산 자체가 크다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앞으로 다시 와서 자, 침뱉다 부, 일단은 침뱉다 부이기 때문에 이것의 음은 부죠. 자, 이렇게 부입니다.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 일단 아래 것부터 설명을 드리면 칼이 들어가죠. 우리가 칼로는 나눌 수 있죠. 칼을 사용하는 것은 아래쪽 나누다 부고 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위쪽에 나누다 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과학 시간에 개구리나 이런 걸 해부한다고 하죠. 그래서 개구리의 내장을 들여다보죠. 그때 칼을 사용하죠. 부검이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보게 되는데요. 살인사건이 나거나 누군가가 죽었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람 몸을 이렇게 열어보죠. 그런 걸 보고 부검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공통점이 칼을 사용하죠. 그래서 나누다 부고요. 칼을 사용하지 않는 거, 우리가 뭐 일부분이다, 또는 업무를 보는 부서다, 또는 뭐 총무과다, 관리과다, 뭐 경리과다 이런 부가 있죠. 자, 이런 부서나 부분을 얘기할 때는 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덕부가 들어간 거는 영토의 경계선이나 일의 경계선. 그래서 나누다 부, 나누다 부. 이 두 개의 나누다 부의 차이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키우다 배. 그 다음에 모시다 배. 자, 여기는 음이 배로 변했죠? 자,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나누다 부였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배로 바뀐 거고요. 아래쪽도 침뱉다 부가 이렇게 모시다 배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은 다 보면 이렇게 배로 바뀌어 있고요. 오른쪽에 이 부분은 음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뜻을 나타내는 부분은 왼쪽에 있는데요. 왼쪽에 보면 이렇게 흙토자가 들어가 있죠. 흙토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흙에서 땅에다가 무언가를 심어서 키운다. 그래서 키운다는 의미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무언가를 재배한다. 키우는 거죠. 땅에 심어서 또는 미생물을 배양한다 할 때 배양, 재배 이런 단어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방금 전에 무언가와 많이 비슷하죠. 나누다 부자와 굉장히 유사한데 그 언덕부가 왼쪽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덕부의 의미를 옆에 서 있는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누군가가 서서 그 사람을 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배석한다. 여기에 앉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단어죠. 그래서 키우다 배, 모시다 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는 곱하기 배, 그리고 배상하다 배. 자, 우리가 60강에서 조개패를 배운 적이 있는데요. 자, 조개패는 옛날에 만호조개는 무엇으로 사용한 적이 있다? 화폐로 사용한 적이 있다. 그래서 한문에서 이 글자가 들어가면 화폐의 의미가 있다고 내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가보면 자, 여기는 왼쪽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죠. 일단 음을 보면 침뱉다 부가 배로 돼 있고 침뱉다 부가 배로 돼 있죠. 세월이 지나면서 부가 이렇게 음이 배로 변형이 된 것이고요. 뜻을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면 자, 왼쪽에 사람이 들어갔죠.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필요로 해서 만들어낸 용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다만단, 갑치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사회생활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용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곱하기, 우리가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뭐 빼기 이런 거 하죠. 이런 것도 사람들이 사회에서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곱하기 배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뭐 배수 또는 뭐 두 배로 먹는 거, 곱빼기 이런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 같은 경우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이 이렇게 조개패. 조개는 돈이라고 그랬죠? 돈이라는 것은 조개를 의미하고 우리가 국어를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자, 배상. 배상이라는 것은 남의 권리를 침해해서 그 사람한테 손해를 준 경우고요. 보상이라는 것은 국가가 적법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강제로 개인의 재산을 손해가 나게 해야 되는 경우에 물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모르고 남의 차를 부쉈을 때는 배상이 되는 거고요. 국가가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남의 땅을 강제로 사야 되는 경우에는 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상은 피해는 입혔지만 좋은 일 때문에 생긴 거고 배상은 나쁜 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배자는 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개패가 들어가서 배상하다. 위에는 곱하기 배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43강에서 침뱉다 부의 기본을 두고 파생된 글자 6자를 배워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